AI로 FE 개발 생산성 레벨업하기라는 조금은 좀 도전적인 제목으로 좀 해봤고요. 저는 디지털 플랫폼 FETF의 이재승이고요.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디자인 투 코드 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여기서는 소개를 할 거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목차고요. 제 소개 간단히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풀려는 문제 설명을 드리고, 디자인 투 코드 시스템의 목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어 설명 간단하게 하고, 이 시스템의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플로우 차트를 보여드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MCP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이 시스템의 강점과 개선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보너스 팁 몇 가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17년에 리액트 오픈소스의 버그 수정으로 기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리액트 관련 책을 썼고요. 비슷한 시기에 이프 카카오 컨퍼런스에서 그 리액트 관련된 내용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이렇게 오래전부터 리액트와 관련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리액트로 재밌게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풀려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FE 개발자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디자인 산출물로부터 FE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이 FE 업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자동화한다면 개발 생산성을 레벨업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UI 데이터를 사람이 옮기는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에러가 발생하면 QA 중에 버그 리포트가 되고, 그걸 또 수정하고 배포하고 뭐 검증하는 뭐 이런 시간들이 아깝기 때문에 개선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디자인 투 코드 시스템의 목표는 디자인 산출물로부터 현업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수준의 FE 코드를 자동 생성하는 겁니다. 뭐 HTML의 기본적인 뭐 div와 같은 그런 요소로 반환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의 목표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 프로젝트가 갖는 컴포넌트들이 있거든요. 이제 디자인 컴포넌트들, 뭐 버튼과 같은 뭐 그런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야 실제로 현업에서 사용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코드를 말합니다. 피그마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디자인 협업 툴이고, 디자이너분들이 여기서 작업을 하시고 디자인 데이터가 쌓이게 되죠. 그게 디자인 산출물이 되는 거고요. FE 개발자분들이 이걸 보고 FE 코드로 옮기게 되겠죠. 뭐 MCP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AI 에이전트에게 도구를 지어줄 수 있는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시스템에서 피그마라는 도구를 에이전트에게 제공을 합니다. 이 시스템의 데모인데요. 이거는 지금 커서 ID의 화면이고요. 네. 오른쪽에 이제 에이전트와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미리 작성한 마크다운 문서를 첨부하고, 그리고 피그마에서 저희가 원하는 페이지에
링크를 복사합니다. 그래서 링크를 붙여 넣으면 이렇게 두 가지 입력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네, 그럼 중간에 이제 get figma data라는 MCP를 호출을 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면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DIV와 같은 요소만 사용한 게 아니고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컴포넌트들을 이용해서 작성을 했죠. 에이전트가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요. 빨간 줄이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것도 스스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제가 좀 중간중간 배속을 돌렸기 때문에 실제 속도는 아니고요. 이 화면은 에이전트가 직접 플레이라이트 MCP를 이용해서 직접 띄운 화면이고요. 에이전트가 실제로 이게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이 화면은 제가 띄운 거고요. 이제 이 결과를 피그마에 있는 화면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잘 구현을 했죠.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의 플로우 차트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FE 개발자가 에이전트에게 어떤 문서와 피그마 링크를 첨부합니다. 네, 그러면 피그마 MCP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받아가고요. 그리고 다이얼로그인지 페이지인지 에이전트가 판단을 해서 다이얼로그이면 다이얼로그 코드를 생성하고 바로 종료합니다. 그 작업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종료를 하고, 페이지 작업이면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미지 다운로드 등의 에셋을 준비하는 작업을 거치고 그 다음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를 매핑해서 실제 저희가 원하는 그 컴포넌트들을 써서 페이지 코드를 생성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원하는 많은 부분들이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폼 UI가 있는지 보고 있다면 폼 구조로 변경합니다. 저희는 리액트 훅 폼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데 그 코드로 변환을 해주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밸리데이션 체크와 같은 코드도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까지도 에이전트가 작업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후에 보정 작업을 거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만약에 런타임 에러가 있다면 또 에이전트가 스스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피그마 MCP는 피그마 컨텍스트 MCP라는 오픈소스로 된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고요. 피그마 공식 MCP도 있다는 거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건 또 뒤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의 역할은 피그마 데이터를 압축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 목적에 맞게 기능을 좀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압축하는 이유는 LLM의 제한된 컨텍스트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클로드 소네 4 같은 경우 컨텍스트 윈도우가 200K 토큰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커서 AI 기본 모드는 128K로 모델과 상관없이 저 정도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입력 제한이 20K 정도인데 이것은 시스템 히스토리, 입력 출력 등을 모두 컨텍스트에 담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은 20K만 남은 거죠. 근데 커서 AI 맥스 모드를 사용한다면 물론 좀 더 여유가 있을 거지만 이제 추가 비용이 있겠죠.
그래서 페이지의 복잡도에 따라 좀 데이터 크기를 살펴볼 건데요. 이제 오른쪽과 같이 간단한 페이지는 압축하기 전에는 10K 정도의 토큰인데 압축하면 3K 정도로 되고요. 20K 제한에 둘 다 들어오기 때문에 뭐 압축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겠죠. 아까 데모에서 보셨던 정도의 화면은 원본은 20K, 압축하면 5.6K 정도이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가 좀 간당간당해졌죠. 20K랑 똑같으니까 저희 입력할 수 있는 제한이죠. 복잡한 페이지인데 이것은 앞에 페이지보다 제가 스케일 아웃을 더 많이 한 거고요. 원본 데이터가 142K, 압축 데이터는 29K. 압축을 해도 20K 안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분할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커서 에이전트는 페이지 한 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LLM 호출을 하게 되고 중간 크기 정도 페이지의 경우 전체 약 1100K에서 1800K 정도의 토큰을 사용합니다. 1달러 정도 되고요. 데이터 압축으로 인한 단점으로는 이게 손실 압축이기 때문에 일부 스타일 정보가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손실되면 안 되는 스타일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것들을 살리기 위해 라이브러리를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의 강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에이전트가 피그마 데이터와 프로젝트 코드에 대한 모든 컨텍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업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수준의 FE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ID 하나로 간편하게 작업 가능하기 때문에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이런 시스템을 쓰지 않으면 개발자가 피그마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또 ID로 왔다 갔다 하겠죠. UI 코드 생성 후에는 뭐 API 연동을 할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에게 뭐 더 많은 일을 연계해서 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사실 폼 처리도 비즈니스 로직의 일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처리를 하나 추가했다고 볼 수 있고 이후에는 뭐 API 연동도 해볼 수도 있겠죠. 자동으로 에이전트가 작성하게. 그리고 자연어로 적당히 설명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라는 게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지보수가 용이해지죠. 피그마 공식 MCP가 있는데요. 이거를 쓰면 되지 않냐라고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비교를 해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피그마 공식 MCP는 get code tool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여기서는 리액트와 테일윈드 CSS 기반의 코드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매핑은 코드 커넥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코드가 코드 커넥트를 이용해서 버튼 컴포넌트를 매핑하는 예제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컴포넌트별로 매핑 정보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베타 테스트 기간이고요. 피그마 공식 MCP의 단점들을 몇 가지 알아볼 건데요. 이제 왼쪽과 같이 다이얼로그 컴포넌트가 있다고 할 때 여러 가지 텍스트들이 있죠. 이것들을 매핑을 해줘야 되는데 뭐 타이틀, 서브 타이틀, 중간에 어떤 내용, 그리고 버튼의 레이블 이런 것들을 아까 코드 커넥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하나 매핑을 해줘야 되죠. 근데 오른쪽은 저희 시스템의 예제 문서인데요.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 쪽을 보시면 이렇게 제목입니다, 부제목입니다. 이렇게 그냥 예제를 쓰듯이 간단하게 표현만 해줘도 에이전트가 변환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어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게 장점이라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고, 맨 밑에 한 줄을 보시면 옵셔널한 프롭스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여러 컴포넌트 연계가 어렵다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 문서 중에 버튼을 설명하는 일부 문서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레이아웃에 바텀 픽스드 버튼 속성을 입력하고 있죠. 이렇게 저희는 이제 버튼 중에서 일부 버튼은 바텀 픽스드여야 하는 버튼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레이아웃에 속성으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버튼 컴포넌트와 레이아웃 컴포넌트 이 두 개의 연계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근데 코드 커넥터와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 단위로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노티스 박스라는 저희 쪽 컴포넌트인데요. 위에 타이틀이 있고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투뎁스로 들어간 것들도 있고 어떤 것은 투뎁스가 없고 이제 개수도 다양하고, 이런 가변적인 상황에서는 코드 커넥트로 프롭스 매핑을 정의하는 게 간단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자연어로 마찬가지로 또 처리를 하게 되면 훨씬 간편해지죠.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 대한 대부분의 소개는 드렸고요. 비교도 한번 해봤고, 저희 시스템의 개선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테스트가 어렵다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1회 실행에 4분 걸리고 뭐 $1가 들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게 단점일 수 있고, 이거는 해결하려면 이제 모듈별로 좀 모듈화를 해서 모듈별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이전트가 실수를 했을 때 이것도 자동으로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에이전트가 개발을 하면 FE 개발자가 에이전트가 만든 화면을 띄우고 피그마 화면을 또 띄우고 눈으로 비교를 하겠죠. 이제 그것처럼 에이전트가 이미지 비교를 하게 하면 자동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추후에 그렇게 또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그 두 가지 팁을 드릴 건데요. 스크립트 활용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중간에 이제 프롬프트가 있는데 컴포넌트 폴더에 있는 모든 막다운 문서를 읽고 거기서 나오는 컴포넌트 키를 모두 수집해줘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잘 해줍니다. 잘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컴포넌트 폴더에 파일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 읽고 또 처리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토큰도 그만큼 들 거고요. 그 내용들을 다 읽어야 되니까. 근데 그 컴포넌트 키를 추출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그걸 그냥 에이전트한테 실행해 라고 하면 훨씬 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요. 그 스크립트조차도 에이전트한테 만들려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좀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FE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좀 복잡하게 이동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코드만 봐서는 사람이 파악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플로우 차트를 에이전트한테 그려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화면 이동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비동기 처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플로우 차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일부터 시작해서 가입계통 페이지에 모든 이동 경로를 머메이드 플로우 차트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잘 만들어주고요. 근데 좀 더 이제 고도화를 하면 위에처럼만 하면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스크린 패스라는 객체 안에 내부 모든 경로를 담아놓고 저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거에만 집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좀 더 정확한 플로우 차트를 그려줍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Q&A 받아야 되나요? 네. 한 분 정도 질문 있으시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네요.